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함께 소중한 우리 함소우의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의도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원선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살짝 미리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반응이 세 가지였어요. 아, 이렇구나. 와, 좀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런 네. 세 가지 감탄사로 오늘 내용을 축약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검사가 근전도하고 신경초음파 검사고요. 특히나 신경통증과 연관해서 이런 검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특히나 이제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그냥 통증이라 하면 아픈 건 다 같이 아픈 거지 뭐 따로 그 종류가 있을까 했는데 예.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크게 이제 첫째는 유해 수용성 통증이라고 상처가 나거나 관절을 접질리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픈지 알고요. 네.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거죠. 반대편으로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우리 감각을 느끼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손이나 어깨나 등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실제 원인은 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다른 유해수용성 통증은 본인이 아픈 데를 어딘지 아니까 그걸 잘 보호하는데 이런 경우는 엉뚱한 데가 아프다 보니까 거기만 집중하고 실제 원인인 데는 계속 쓰는 그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좀 만성 통증이나 이런 거로 넘어가는 비율도 높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뭐 시민성 통증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활의학과라는 그 과의 이름을 들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골격이나 어떤 예. 재활치료가 필요할 때 가는 과라고 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활의학과에서도 이 통증 관리를 합니다. 예. 다른 과와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랑 그 통증 관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는 이제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과고요. 저희는 약간은 내과적인 쪽에서 수술 전 단계의 여러 가지 시술, 거기에 이제 재활 운동, 재활 치료, 그다음에 보조기 같은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으로 다뤄서 치료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프지만 어디가 아플 때 어떤 과에 가야 될지 대략은 알지만 이 통증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를 가야 될지 저 과를 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하거든요. 예. 우선 아프면 재활의학과에 가도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어플하기 위해서 네. 저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신경병증성 통증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표준 검사 같은 것이 이제 근전도 검사입니다. 네. 근전도 검사는 신경의 신호를 우리가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면은 신경의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신경의 기능을 보는 검사고 최근에는 이제 신경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신경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제가 주로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최근에 제가 쓴 논문이 뭐 교과서 이런 데도 좀 올라가서 네. 뿌듯하기로 했는데요. 여의도 성모병원 재활의학과에 오시면 신경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빨리 진단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우리가 이 신경병증성 통증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통증이 오래 가면 저희 신경의 가소성이라고 해서 신경이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의 연결이 계속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할 때 보통 3개월이 넘어가면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만성 통증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 뇌의 구조도 바뀌고요. 그러면서 통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질환으로 네. 이렇게 통증이 통증을 부르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이상 지나가는 그런 길어지는 통증은 좋게 생각하지 않고 네.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신경이성 통증을 빨리 정확히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선생님, 이 신경인성 통증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게
이제 디스크 이렇게 디스크. 설명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 그냥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왜냐하면 환자분들도 대부분 이해를 하시니까요. 네, 그런데 네. 우리 디스크라고 할 때 아픈 데를 보면 목이나 허리도 아프지만 팔이나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리고 뻗치고 아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곳은 팔다리지만 네. 실제 원인은 척추 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 굴곡 자세를 피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구부리면서 목은 구부리고서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좋은 자세는 계속 하고 있고 통증은 오래 가고. 얼마나 엉뚱합니까? 예,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런 신경외성 통증을 정확히 잘 진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가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셔도 되고 어느 과를 가든 결국에는 그 맞는 과를 찾아가시게 되겠지만, 네. 아마 그래도 재활의학과에 오시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네.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통증 질환이 잘 나타나는 연령대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예. 같고, 남녀 중에 어떤 비율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지 통증이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결국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고요. 척추의 그런 퇴행성 변화와 연결돼서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한 3, 40대 때 처음 이제 통증을 겪는 경우가 가장 많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령에 비례해서 생깁니다. 신경외성 통증의 대표적인 다른 게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밤에 자다가 막 손을 털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이렇게 손바닥하고 손가락이 저린 증상입니다. 네. 요거는 결국 이 부분의 신경을 담당하는 이 정중신경이라는 놈이 손목에서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좀 비만하시거나 아니면 당뇨나 이런 만성병 있으신 분들에서 좀 더 많이 생기고, 연령대로는 한 40에서 60대 이때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어서 결국 원인 질환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환자가 재활의학과를 방문하면 어떤 진단과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신경통증의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당연히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진단 부위가 정확히 어디냐를 명확히 알아서 그 부위에 정확히 시술하는 게 또 그쵸. 중요하죠. 네. 그리고 감기 앓듯이 지나가듯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자세 이런 거에 연관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3단계를 다 이제 신경 써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척추 부분의 시술은 시암이라고 하는 방사선 투지 장치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7, 8cm 이상 깊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목이나 어깨나 이런 쪽은 대부분 이런 초음파를 가지고 시술이 다 가능합니다.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네. 방사선 노출될 필요가 없고, 또 방사선 차폐 장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님이나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뭐 방송인 여러분들까지 해서 아시는 분들은 네.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또 가보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조심해라 하는 점도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아주 좋은 컨텐츠에 좋은 말씀 많이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요. 좋은 자료들 저도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본인의 진단이 정확히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급성기 통증이 심할 때는 적당히 안정을 취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하게 혹은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실에서 우리 물리치료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하고 하면 그거를 집에 가서 그대로 하면 가장 쉽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병원에 오기 어려우신 경우면 가장 안전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1시간 정도 걷기, 요 정도만. 어깨가 아프셔도 걸으면은 적당한 운동이 되거든요. 무리하게 운동해서 잘못되는 것보단 안전하게 컨디션 유지만 잘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네. 밤에 잘 때 아프거나 뭐 혹은 가만히 있어도 막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꼭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교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통증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예, 날려버리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통증에 대해서 여의도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원선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꼭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